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눈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일단은 눈을 피곤하게 하는 행동들을 안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거나. 그렇죠. 예. 일단은 눈이 침침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고정이에요. 고정. 픽세이션. 네. 우리가 TV 같은 거 볼 때 유퀴즈 같은 거 보면 눈 피곤하신가요? 그냥 보게 되는데요. 그냥 보잖아요. 네. 별로 안 피곤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빠진코 같은 이런 되게 묵직한 드라마 같은 거를 막 보고 나면 네. 어때요, 눈이? 피곤하죠. 저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그죠? 다 보고 나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죠. 네. 우리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돈 태워가지고 맨날 돌리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맨날 휴대폰 돌리고 있으면 휴대폰만 힘들지 내 눈은 안 피곤해요. 근데 수도쿠나 애니팡 같은 거 막 해보세요. 눈 엄청 피곤해요. 업무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네. 내가 그걸 볼 때 내 느낌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제대로 띄워놓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글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써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막. 예, 그 왜 그럴까요? 집중도와 고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눈을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들 다 포함. 두 번째, 눈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면 많이 풀어야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10분을 고정시켜 놓으면 30분을 쉬어야 돼요. 30분? 풀어줘야 돼요. 보통 30분, 1시간 일하고 10분 쉬라고 하는데. 반대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눈을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는 이런 거 좀. 목도 움직이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반해가지고 목 뒤를 항상 풀어주고 코어를 강화시켜야 돼요. 코 건강이 또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눈이 나쁠 행동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잠 잘 자라. 충분한 숙면을 해라. 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눈 주변의 순환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마사지나 마사지 도움 돼요? 온찜질 이런 것들을 해줘라. 요즘 온열팩 나오고 막 그러던데. 다 도움 되죠. 근데 그 온열팩 중에 도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본인이 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마스크팩 같은 온열팩은 생각보다 안구건조증 같은 데 도움이 안 돼요.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차라리 물수건 같은 거 푹 데워가지고 올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눈 피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누리아이라든지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박명수 씨가 막 광고해 나오고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도움돼요. 마사지 도움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지압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눈 주위를 그다음에 지압하는 눈 주변이 뭉치는 거에 대한 반사점들이 있거든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 이 눈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 눈 밑에. 그다음에 요 관자놀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요 귀 옆에 여기 혈관 지나가는 자리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목 뒤에 요쪽. 요런 데를 풀고 눌러주면 돼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이게 앞으로 쏠리는 거를 막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항상 목을 뒤로 당기는 거. 그죠? 턱을 당기고. 그래서 그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쭉쭉 당기는 거 이런 것도 도움 되죠. 이렇게 하는 거. 턱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 뒤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근육 풀어줘가지고 뚝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스트레칭도 그 다음에 그 뭐 필라테스용 그 고무바 같은 거 이런 걸로 요런데 항상 밀어주는 거. 목 뒤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당기는 거를 풀어주고 뭉치고 당기는 부분 많이 풀어주면 눈이 맑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음식 관련된 면에서 봤을 때 대사증후군 안 생기도록 관리하기. 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소식하시는 습관들 될 거고 아니면은 좀 탄수화물을 좀 줄여 먹는 습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폭식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소식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팍 그 피로를 막 올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당류라든지 혈당 피크치게 하는 음식들. 그 다음에 많이 매운 음식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드맵이라 그러는데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런 정도만 좀 조절만 해도 사실은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그다음에 눈의 어떤 컨디션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에너지를 돌릴 때는 생각보다 지방 에너지들이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눈 맑아져요. 그래서 눈 피곤할 때는요 그냥 저 어디 장어탕이나 한 마리 구워서 드셔보세요. 그럼 눈 팍 떠져요.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눈의 시력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저지방 식단 하시는 분들은 눈 건강 진짜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눈 건강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지방식을 하시면서도 채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시면서 네네. 나름 소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젖산이 찰 일이 없으니까 또 나름 눈이 맑아요. 그러니까 저지방식을 한다고 꼭 눈이 안 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 네.
그런데 채식이라고 하면서 채식 폭식하면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사증후군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식단 자체를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고 그게 컨트롤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많죠. 라면만 드시고도 95세까지 건강히 사시는 할아버지 그분요 하루에 소식했기 때문에 그 생활 보면은 하루에 무조건 매일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2-3끼 라면밖에 안 먹었어요. 1인분 소식이지. 따지면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분 소식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분은 소화장애 때문에 말 못 먹는 상태라서 겨우 라면만 그 정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럼 우리 과식은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무리 영양이 불균형하고 뭐 안 좋은 음식을 드신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적정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균형점에 맞은 거죠.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적당한 양의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저탄수화물식을 응용을 하든 채식을 응용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가공식품의 섭취나 폭식이라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겠죠. 그 와중에 눈에 몸에는 좋을 수 있으나 눈에 안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커피예요. 눈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안 좋고 교감신경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줄이는 게 좋다. 저도 요즘 한 잔 이하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저도 안 돼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인에서. 뭐 당을 먹느니 커피를 먹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들. 내가 카페라떼 지금 프라푸치노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 대신에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는데 나름의 그 노력을 한 거잖아요.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뭐라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나볼 올려서 녹내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의 피로도도 증가시킬 수 있고 심지어 눈떨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눈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감신경 문제, 노안 증상을 좀 악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커피는 작용을 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은 멜라토닌 대사와 피로가 되게 관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멜라토닌 대사를 좀 고갈시키는 느낌이 있죠. 숙면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눈의 건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테인 하나 챙겨 먹는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전체적인 어떤 목과 어떤 코어의 관리,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안정, 마지막 음식의 관리 이런 정도만 잘하셔도 눈은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루테인을 궁금해 하셨으니까 루테인을 이제 빼더라도 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 탑3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볼 때 1번은요 비타민 A, D, E, K예요. A, D, 지용성 비타민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A, D, E, K. 비타민 A가 어떤 역할 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A가 눈에서요? 아까 눈에서 지용성 다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비타민 A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색소, 황반 색소. 그죠? 맞아요. 그리고 로독신. 그래서 그 암수능과 그다음에 그 시력에 대해서 비경시에 되게 담당을 하잖아요. 또 비타민 A 역할이 뭔지 아세요? 보습. 보습의 역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비타민 A가 붙어서 코티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에너지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눈의 에너지도 올라가겠죠. 그럼 안구건조증에 도움돼. 눈의 에너지도 올려줘. 신경의 대사에도 좋아져. 그게 비타민 A 최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비타민 A도 단독으로 먹어도 소용이 없다. 비타민 D도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각막에도 관련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조물들에 다 관계하거든요. 비타민 E는요 신경 자체의 항산화 퀄리티에 관계를 해요. 토코트리에놀. 비타민 K는요 순환에 관련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용성 영양소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복합으로 섭취해야지 효과가 훨씬. 그 중에서도 탑이라면은 눈에는 무조건 A죠. 그래서 A가 눈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로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간류 같은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A도 높고 D3도 높고. 음식으로 따지면 달걀 노른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달걀 노른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 콜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린이라는 것 자체가 황반 여성 예방하는 역할도 할 뿐더러 콜린이 일단 아세틸콜린의 원료잖아요. 자율신경 톤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노른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일단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눈 조직은 망막, 지방 조직이에요. 이 지방은 얼마나 좋은 지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망막이 바뀌어요. 그럼 두 번째, 혈관이에요. 맥락막.
혈관은요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에 결정이 돼요. 그 마지막은 공막인데 그거는 그냥 근육덩어리예요. 기능을 못해요. 앞쪽으로 넘어올까요? 수정체. 그 다음에 이제 홍채, 모양채, 네. 각막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가면 눈물막과 눈물샘이 있어요. 네네. 눈물샘은 결국은 샘의 분비에 관계하는 게 오메가3예요. 염증에 관계하는 게 오메가3죠. 맞아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모든 부분에 오메가3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저는 두 번째. 플러스 같은 2위에 네. 제가 볼 때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L-카르니틴, 네. 그 다음에 비타민 B2 같은 비타민 B, 네. 뭐 비타민 B2나 뭐 비타민 B12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지방대사 관련된 요오드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지방의 대사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도움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그의 친구들. 그의 이렇게. 친구들. 지방대사를 도와주는 그의 친구들. 예.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대충 언급을 해놨도록 꼭 한다면은요, 저는 파이토케미컬들을, 그 플라보노이드들을 좀 넣고 싶어요. 거기에 플러스 비타민C. 네. 항산화 효과를 그래서, 수 있는. 그래서 뭐 플라보노이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비크노제놀, 퀘르세틴 이 삼총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루테인 잔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의 순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질병의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걔들이 특성이 수용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3번으로 해서 비타민으로 따지면 비타민 C 아니면 파이토케미컬들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눈 영양제로 탑3라면 딱 그렇게 세 가지로 잡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루테인은 순위에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계속 루테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걔도 기분 나빠요. 알겠습니다. 네, 루테인이 도움이 안 되냐?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걔들이 기본적으로 황록색 색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블루라이트나 자외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루테인을 먹었는데 눈에 루테인으로 가느냐인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 성분으로만 따지면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눈 건강을 걱정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으죠. 사실 나이가 든다 그러잖아요. 네. 또 몸이 피곤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모두 다 휴식을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이제 다니지도 못하겠어. 못 뛰겠어. 못 걷겠어. 또는 그쵸.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인지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모든 부분들은 나이가 들고 피곤해질수록 알아서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몸을 사리는 동안 그 지분이 고스란히 눈에 갑니다. 못 움직이는 만큼 더 보고 아픈데도 보고 그쵸. 병실에 누워있으면... 정형외과 병실 가면은요 다른 걸 몰라도 TV는 열심히 돌아가요.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침 드라마 보고 계시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휴대폰 보고 계시죠. 못 움직이면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활동을 덜 하게 되고 피곤해질수록 눈은 더 혹사돼요. 근데 문제는요. 와, 생각도 못했다. 근데 문제는요. 눈이라는 조직은 몸의 에너지 체력이 돌았을 때 같이 움직이는 애고 칼로리 입장에서는 뇌 다음으로 눈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심지어 눈이라는 조직은요. 다른 조직하고 되게 달라요. 심장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 근육. 심장 근육. 눈은요. 각막, 수정체, 홍채, 모양체, 망막, 황반부, 시신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휴대폰 같은 애예요. 얘는. 다른 애들이 되게 그로스한 자동차 같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은요. 얘는요 휴대폰 같은 존재예요. 미세한 이런 것들을 갖고 엄청난 있는. 그 종류가 다양한 세포들이 집적돼 있는. 그러면 고장이 되게 잘 나겠죠. 사실 수명도 되게 짧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대사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우리는 혹사를 시키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쉴 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먼 바닷가를 좀 둘러본다든지 이렇게 몸으로도 휴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몸과 마음으로 휴식할 일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을 해도 돼요. 그렇게 눈을 쉴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눈을 너무 혹사시켜요. 근데 문제는 몸이 피곤할 때 눈은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피곤하게 침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도 내 몸의 장기고요. 네. 맨날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아. 왜 그렇게 눈을 아껴주질 않으시는지, 연애를 하시거나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분들한테 또는 자기 본인들의 자녀분들한테 진짜 쉴 새 없이 레이더를 가지지 않고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눈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눈에 대한 배려도 배려를 좀 해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눈은 보답을 잘해요, 생각보다. 대박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과 전문의이신 이영우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정보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몇 편 나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잘라서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 여기서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영우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영우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